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2023년 개척한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2청사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과 강원 남부권의 맞춤형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인 글로벌 본부를 찾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글로벌 본부의 역할론을 내세우며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도청의 일을 보기 위해서 영을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민원 건수가 4,600건 처리를 했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글로벌 본부의 9가지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선 올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의 기본과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도 올해 완공합니다. 세라믹 기업 70여 곳이 있고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들어설 강릉에서는 세라믹과 천연물 신소재를 집중 개발합니다. 또 태백의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 삼척의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영월의 텅스텐 광산 재개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국에선 해양생태공원 지정과 반려동물 비치 조성, 워케이션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속초를 크루즈 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속도를 높이고 강릉 평창 간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선 양양을 중심으로 K연어 사업을 집중 추진하며 300억 원이 투입된 연어 양식 시험센터가 3월에 준공합니다. 또 어촌 신활력 사업, 동해안 3단계 개발 사업,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 사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동해안과 강원 남부 지역, 평창까지 사업을 아우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폐광 지역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과 두 개 과가 있기 때문에 영월, 정선, 태백이 직접적으로 업무 대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유산과가 또 있기 때문에 신임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 본부장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과 소통을 하고 또 재원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부가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좀 잘 파악해서 제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올해는 어떤 성과를 이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의 한 출연기관이 관계기관 회의를 가짜로 만들어 회의 비용을 직원 회식에 사용한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문제가 된 직원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채용 비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혁신도시 소식지 발간 회의와 관련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출 품위서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에 42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인근 식당에서 42만 원을 결제했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일 결제한 금액은 며칠 뒤 직원들의 송년 회식 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회식에 쓰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집행한 겁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전 센터 직원은 회식비를 만들기 위해 허위 공문을 만들라는 지시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식을 해야 하는데 회식비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 사업계획 팀원들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유용하게끔 지시한 사안이 있었고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제가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 강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금을 유용한 직원의 비위 행위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지만 당시 계약직이었던 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채용 비리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강원도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보자는 센터 직원 13명 가운데 5명이 1년 임기의 파견직 공무원들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뭐 본인들 입맛대로 그렇게 이제 센터를 운영하다가 또 1년 후에 그냥 복귀를 하고 이런 일들이 한 5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력해가지고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센터가 좀 더 확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센터 출범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쇄신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올 겨울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겨울 식중독이라 불리는 노로바이러스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로 가득한 춘천의 소아청소년과 콜록콜록 기침하는 환자들 사이 기운 없이 앉아있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속이 울렁거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누워있었거든요. 큰애가 지워서 그냥 속이 안 좋다고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찰 결과 병명은 바이러스성 위장염의 일종인 노로바이러스. 익히지 않은 조개나 생채소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겨울 식중독입니다. 올겨울은 확산세가 유독 가파릅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으로 291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전주에 비해 3.6배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도에서도 10명이 발생해 일주일 새 감염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0세부터 6세 사이 영유아 발생률이 전체 환자의 6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데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구토와 설사를 시작으로 두통과 발열, 근육통이 나타나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탈수로 인한 합병증이죠. 대부분 복통과 가벼운 구토, 설사 정도는 집에서도 치료가 되지만 탈수가 심하게 되면은 병원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고 특별한 치료제도 없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가열, 세척, 소독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십니다. 손을 자주 올바르게 씻고요. 보건당국은 전염을 막기 위해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이틀 정도는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들과도 생활 공간을 구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어제 원주와 횡성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퇴근 시간 원주시청 사거리에서 피켓 선전전을 진행했고 횡성 촛불연대도 횡성 만세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유상범 의원 사무실 앞까지 행진한 뒤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유상범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비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의 면담에서 훗날을 생각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이 의원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향한 협박이며 민주시민과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며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제라도 내란 속의 꼭두각시 노릇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척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정월 대보름제가 다음 달 14일 개막합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위원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엑스포 광장과 삼척 해수욕장 등지에서 축제를 열기로 하고 막바지 행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달등터널 점등식은 오는 24일 대학로 앞과 우체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제는 삼척 기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의 꿈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세상을 이끄는 강원 교육을 비전으로 정하고 더 나은 강원 교육 2.0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4년 동안 5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농촌 유학 활성화와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치,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확대 등 18개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다음 학기와 다음 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수준 향상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어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군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의 혐의와 관련해 해당 민원인도 뇌물 공여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강원도 상당수 시군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액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릉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현황을 보면 모두 7,009건, 6억 9,748여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모금액보다 69% 급증했습니다. 양양군은 1억 8,500만 원으로 91%, 속초시는 8억 원으로 81% 뛰었습니다. 또 태백시는 3억 원을 넘으며 58%, 삼석시는 4억 2천만 원을 보여 52%, 정선군도 2억 5천만 원가량을 모금하며 28% 급등했습니다. 고성군은 2억 6,400만 원으로 14%, 동해시도 2억 8천만 원가량으로 3%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속초시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8억 원, 참여 인원도 7,500명을 넘어서 2년 연속 모금액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산천어 축제 개막을 앞두고 화천군이 지역 대학생 209명을 축제 도우미로 채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보다 37명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통역 업무와 교통 기동대와 재난구조대에 배치돼 축제 진행을 돕습니다. 화천군은 축제 기간 지역 대학생에게 스스로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를 계기로 상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송호대가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에 필요한 정보와 양질의 교육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43명을 추천했지만 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만 있었을 뿐 대학 출신으로서 전문학사 요건을 갖춘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르면 3년 이내 대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사업비 1억 9천여만 원을 들여 김치 및 절임 배추 제조업체의 염수 순환, 보정 장치와 이물질 제거 장치, 여과기 등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는 태백시뿐만 아니라 홍천군과 평창군, 화천군 4곳이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박람회 강원관을 개관하고 강원기업 우수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CES 박람회는 160개 나라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로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 강원기업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강원도 3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공연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32곳을 선발했으며 강원도에선 정선군 극단 산과 강릉시 한소리 예술단, 영월 HJ 3곳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정선극단 산과 강릉 한소리 예술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동해시가 아동학대 발생 시 24시간 내내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동해시는 모두 6명의 공무원을 아동학대 전문 인력으로 배치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